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던 그 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46일 뒤 암호학자들만 모인 작은 메일링 리스트에 익명의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보낸 사람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Try to outrun the nation's worst potential its commercial real estate operation. Now needs a bailout. 2 months after AIG was given that first emergency government loan, it would rule out going back to the well.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s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Buys $1 worth of bitcoins. One freaking dollar. One Bitcoin is currently worth around £350. Was a fraud. Yeah. Why is Bitcoin a fraud? 근데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 순간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1992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어리어 에릭 휴즈, 티모시 메이, 존 길모어 세 사람이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암호학자, 해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메일링 리스트였죠. 누군가 농담처럼 붙인 이름 사이퍼펑크. 사이퍼는 암호, 펑크는 반항.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리스트엔 나중에 꽤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창립자, 브램 코엔, 비트토렌트 개발자. 당시엔 그냥 메일링 리스트 멤버들이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집착하던 질문은 하나였어요. 은행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왜 이 질문이었냐고요?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디지털화되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그 돈을 통제하려 한다는 걸. 은행이 거래를 감시하고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고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걸. 그게 싫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하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차움. 사이퍼펑크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1989년 그는 디지캐시를 만들었어요. 익명 거래가 가능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였죠. 개념은 완벽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가 있었거든요. 중앙이 있었어요. 1998년 디지캐시 파산. 회사가 망하자 화폐도 함께 사라졌어요.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중앙이 있으면 죽일 수 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1997년 애덤백의 해시캐시. 스팸을 막기 위해 컴퓨터에게 계산 문제를 풀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 채굴의 원형이 됐어요. 1998년 웨이다이의 비머니. 중앙 없이 분산된 장부를 만들자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어요. 구현은 못했지만 사토시의 백서에 첫 번째로 인용된 이름이 바로 웨이다이예요. 그리고 닉 제보의 비트골드. 채굴로 화폐를 만든다는 경제 논리를 처음 설계했어요. 비트코인이랑 거의 같았어요. 다만 하나의 문제를 끝내 풀지 못했어요. 이중지불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지폐 한 장은 두 군데서 동시에 쓸 수 없어요.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니까요. 근데 디지털 파일은요? 복사하면 됩니다. 내 통장에서 당신한테 100만 원을 보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100만 원을 보낼 수 있어요. 파일이니까요. 이걸 막으려면 누군가 중간에서 장부를 관리해줘야 했어요. 그게 은행이었죠. 그러니까 은행 없는 돈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2004년 할피니의 RPOW 작업 증명으로 만든 토큰을 이전할 수 있게 했어요. 비트코인 직전 단계였죠. 가장 가까이 갔던 시도였어요. 20년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으니까요. 2008년 8월 웨이다이의 메일함에 낯선 사람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당신의 비머니 논문을 참고한 작업물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신자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2달 뒤 10월 31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46일 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던 바로 그 시기에 암호학자 메일링 리스트에 백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백서는 기술 문서였어요. 근데 기술 문서 이전에 선언문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거래. 은행을 믿을 필요 없고 정부를 믿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믿을 필요 없이
수학으로 작동하는 돈. 2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중지불 문제를 블록체인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블록체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거래 기록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요. 이 블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사슬처럼 연결되죠. 그리고 이 사슬을 전 세계 수천, 수만 이상의 컴퓨터가 동시에 똑같이 저장해요. 은행은 장부가 하나예요. 본사 서버에. 그래서 해킹하거나 조작하거나 폐쇄할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장부가 셀 수 없이 있어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컴퓨터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바꿔야 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은행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중앙이 없어도 모두가 같은 장부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사토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첫 번째 블록에 메시지를 새겨 넣었어요. The Times, 3rd of January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을 또 구제하려 한다는 타임스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이건 타임스탬프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암호학자 몇십 명이 전부인 메일링 리스트, 아무도 관심 없는 디지털 파일, 가치 0원. 근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피자 2판에 10,000 비트코인, 다크웹에 익명 거래, 국경을 넘는 송금. 그리고 가격이 올랐어요. 1센트, 10센트, 1달러. 그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사기라고 했어요.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했어요. JP모건은 비트코인 기업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죠. 근데 같은 시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JP모건 내부에 비트코인 워킹그룹이 조용히 가동됐어요.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강당에선 월가 임원들이 모여 사토시의 창조물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최대 금융기관 수장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선 조롱하고 안에선 연구하고.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2024년 1월 10일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첫날 거래량만 46억 달러, 역대 신규 ETF 중 최고 기록 중 하나였어요. 사토시가 은행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든 그 시스템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금융상품이 되어 월가의 증권거래소에 공식 등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가 아니었어요. 그건 조용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월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토시가 인용한 이름들 애덤 백, 웨이다이, 닉 제보, 할 피니 전부 사이퍼펑크 바닥 사람들이에요. 사토시가 누구든 이 세계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2010년 사토시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그냥 없어졌어요. 추정 보유 비트코인 110만 개, 지갑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했어요. 전부 가짜였어요.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토시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으려 했던 것 같거든요. 시스템만 남기고 자신은 지웠어요. 어쩌면 그것도 설계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중앙이 있으면 죽일 수 있다. 그 교훈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토시였을 테니까.